어이, 노인네! 발렛이나 해놔!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땅바닥에 던졌습니다. 안보국 출신 박동수 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죠. 그는 1년 전부터 청담동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발렛 파킹 직원은 아닌데요. 동수 씨가 조용히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귀를 닫은 듯 했어요. 3명의 건달은 그저 웃음을 터뜨리며 경비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동수 씨의 모자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비웃었죠. 아파트 경비가 꼴에 자존심은 있나 봐. 결국 다 남의 심부름이나 하는 주제에. 차 잘 보고 있어. 긁히면 경비원 따위 월급으로는 못 갚을 테니까. 동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손주 민호와 공원에서 자전거 타기로 약속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실 유리창에 붙은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과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박 씨, 무슨 일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김영일 씨가 다가왔어요. 동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젊은 친구들이 장난을 좀 친 것뿐이죠. 하지만 영희 씨는 쓰러진 10,000원짜리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니까요. 그냥 참으세요. 어차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동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돈을 주워 주머니에 넣고는 경비실로 돌아갔어요. 유니폼 아래 그의 단단한 근육은 여전히 젊은 날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는 안보국 특수요원으로 나라를 위해 숨겨진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동수 씨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10시를 알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손주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쉬움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는 작은 액자 속 민호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아내를 일찍 하늘나라로 보낸 후 아들, 가족과 함께 살다가 얼마 전 독립한 그에게 손주 민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아들에게 연락하려다 그만두었어요. 이런 작은 일로 가족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동에서 일하는 이만식 씨가 다가왔어요. 박동수, 어제 그 젊은 놈들 때문에 속상했지? 내가 다 봤네. 동수 씨는 빗자루를 세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만식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있겠나? 그냥 참고 살아야지. 젊었을 때 같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어제의 그 검은 외제차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주차장으로 들어왔죠. 창문이 내려가며 어제 본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였어요. 야, 노인네. 어제 우리 차 긁힌 거 알지? 배상해. 동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차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요. 젊은 남자는 차에서 내리며 비웃었습니다. 증거 있어? 없으면 그냥 물어내. 우리가 이 동네 이규현 회장님 조카라는 거 몰라? 그 순간 단지 입구에서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건달 중 하나가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노부부를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할아버지가 붙잡았죠. 이봐요. 사과라도 하세요. 동수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말에 건달들이 돌아섰습니다. 뭐, 감히 우리한테 명령해? 동수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손은 빗자루를 꽉 쥐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5가지 제압 방법을 계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젊은이, 어르신들께 사과하고 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아파트에서 문제 일으키지 마십시오. 건달들은 서로 눈짓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동수 씨에게 다가와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어요. 안 되면 어쩔 건데? 너 같은 늙은이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동수 씨의 눈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그의 과거, 그가 안보국에서 훈련받았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구내식당에서 동수 씨는 조용히 짜장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과를 마치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시간이었죠. 식당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70대 노인이 길에서. 동수 씨는 뉴스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아파트 주민들 중 몇몇은 그 광경을 보고도 그저 경비원이면 그냥 참아야지라며 지나갔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동수 씨, 혼자 드세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3층에 사는 최영호 씨였어요. 7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 그는 동수 씨와 종종 이야기를 나누던 주민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혼자입니다. 동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영호 씨는 동수 씨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그 건달놈들 봤습니다. 박 씨가 참 대단하더군요. 저 같았으면 벌써 한 대 때려줬을 텐데. 동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돌렸습니다. 나이 들면 참는 것도 배워야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국가를 위해 숨겨진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요원이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목숨을 걸었던 날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저 평범한 경비원일 뿐이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그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내일 또 온대요. 영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놈들이 다른 경비원들한테도 돈 뜯으려고 한다더군요.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야. 동수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기억, 국가를 위해 정의를 수호했던 그 마음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수 씨는 오래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흔적들이 고이 접혀 있었어요. 오래된 신분증, 훈장, 그리고 그가 받았던 특수훈련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계속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언제 시간 되세요? 동수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 손주 얼굴 좀 봐야지.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파트 단지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내일 그 건달들이 다시 온다면 동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임무를 앞두고 느꼈던 그 긴장감처럼 말이죠. 나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박동수다.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지. 그날 밤 동수 씨는 오랜만에 깊은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훈련, 임무, 그리고 그가 지켜왔던 가치들. 그리고 아침이 밝았을 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경비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동수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해 아파트 현관 앞을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 다른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아침 조깅을 하고 돌아오던 주민 한 명이 말을 걸었죠. 동수 씨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수 씨는 경비실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제의 그 검은 외제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파트 앞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7명이나 되는 건달들이 내렸습니다. 노인네 나왔어.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경비실을 향해 소리쳤어요. 동수 씨는 천천히 도시락을 덮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손에는 아직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동수 씨가 조용히 물었어요. 건달 두목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한테 대든 거 후회 안 해? 오늘은 내 월급 전부 가져갈 거니까 각오해. 동수 씨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때 아파트 로비에서 최영호 씨가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영호 씨는 상황을 보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이봐, 젊은이들. 노인들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영호 씨가 말했어요. 건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하나의 노인네가 등장했네. 야, 너희 둘이 합쳐도 우리 한 명도 못 당해. 동수 씨는 영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마치 서로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혹시 영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8.9 작전에 참여하셨습니까? 동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8.9 작전은 40년 전 극비리에 진행된 안보국 특수임무였어요. 그 작전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설마 최 대위님? 동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영호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네요. 박중희가 여기서 일하시다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건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야, 뭐 웃고 있어. 우리 무시하냐? 건달 두목이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수 씨의 손에서 젓가락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갔습니다. 젓가락은 건달 두목의 바로 옆 전봇대에 꽂혔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내 허벅지에 꽂힐 거야. 동수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가 넘쳤습니다. 어서 사라져. 건달 두목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이거? 영호 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노인이 아니야. 내가 알려주지. 이분은 대한민국 안보국 특수요원 출신이고 나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였지.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청년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할아버지들 대단하시네요. 건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목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야, 오늘은 그냥 가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수 씨와 영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몸에서는 젊은 시절의 기운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건달 두목이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뒤에 있던 다른 건달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어요. 동수 씨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의 몸은 수십 년 전의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죠. 그러지 말게, 젊은이. 동수 씨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 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수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순식간에 그는 건달의 손목을 잡았고 칼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건달은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았어요. 동수 씨는 그저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 그의 손목에는 강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걸 점혈공이라고 불렀지. 동수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프지? 걱정 마.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옆에서 영호 씨도 한 명의 건달을 간단히 제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동수 씨만큼이나 노련했어요.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몸에 밴 기술이 여전히 그의 근육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표정으로 두 노인의 활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건달 두목이 중얼거렸습니다. 동수 씨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건달 두목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강태호라고 합니다.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태호군, 나이가 몇인가? 28입니다. 태호가 갑자기 얌전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동수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내 나이에 자네 같은 젊은이를 때리고 싶지는 않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떠나게. 그리고 다시는 노인들을 무시하지 말게. 우리도 한때는 자네 같은 청년이었어.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지. 태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때였습니다.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이 제 곁에 있었다면. 동수 씨는 천천히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일어나게, 젊은이. 아직 늦지 않았어. 인생을 바꿀 수 있네. 태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태호야, 우리 그냥 가자. 이제 그만하자. 동수 씨와 영호 씨는 나란히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제는 존경심이 깃든 눈빛으로 두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동수 씨와 영호 씨는 아파트 근처 작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4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생각도 못했습니다. 박중희님, 영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은. 동수 씨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최대위님. 그런데 이제 그런 호칭은 그만둡시다. 이제 우리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니까요. 영호 씨는 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평범한 노인이라. 글쎄요. 오늘 우리가 한 일은 그리 평범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젊은 시절의 기억, 그리고 오늘의 작은 승리가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실 앞에는 작은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주민들은 동수 씨를 볼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어제의 일은 이미 단지 전체에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박 선생님, 이거 드세요. 1층에 사는 할머니가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동수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만식 씨가 다가왔습니다. 동수야, 넌 정말 대단하구나. 나도 이제 그냥 참고 살지 않겠어. 우린 아직 할 수 있다니까. 만식 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처럼 보였죠. 동수 씨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태호였어요. 그는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정장을 입고 경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태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수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호 군, 내 친구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네. 한번 가보겠나?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기회를 주셔서. 그날 저녁 동수 씨는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손주 민호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아버지가 영웅이라면서요? 우리 아파트 아저씨가 그러던데. 동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웃으며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동수 씨와 영호 씨가 건달들을 제압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안보국에서 일하셨다는 거. 동수 씨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저 지나간 이야기야. 이제는 그냥 너희 아버지, 민호의 할아버지일 뿐이지.
다음 주말 동수 씨와 영호 씨는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주변에는 여러 노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우리도 아직 할 수 있다. 만식 씨가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동수 씨와 영호 씨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호 씨가 바둑알을 놓으며 말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낚시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서해 바다가 이 계절에 좋다더군. 동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지요. 민호도 데려가면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정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들, 저 덕분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정 봉사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수 씨의 눈에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맙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동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수 씨가 노인정에 모인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용기는 여전히 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이 젊다면 우리는 언제나 청춘이죠.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동수 씨의 눈에서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의 황혼기, 그는 새로운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동수 씨가 말했습니다.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지금까지 맛있는 사연을 만드는 채널 사연의 맛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